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지스토TV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유럽 벨라루스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지는군요. 동부 유럽의 하나남 독재국가라는데 일단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벨라루스가 예전에 백러시아였었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죠. 유럽의 독재국가라면 이미 사라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등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 외 소련 독재자로서 푸틴 대통령 역시 독재자이죠. 아시아의 북한의 김정은, 물론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부 유럽에 EU 국가가 상존하고 있는 유럽에 독재 국가가 있다는 보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내와 외신 매체를 통해서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가 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고 놀란 것은 아직도 저렇게 평화적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런 인권이고 뭐고 없이 무장 복면 경찰이 시민을 마구잡이로 밀겨 패고 체포하고,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대통령이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헬기를 타고 시위대를 내려다보면서 터지는 비무장 자기 나라 국민을 마치 동물 사냥하듯 내려다보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나 저랑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보도와 영상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또 유력 통신사 등을 비롯한 모든 매체가 이 사실을 8월에서부터 쭉 다루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촌 여러 곳 반인권, 그런 반인권적인 국가, 그리고 국가 간의 분쟁, 또 전쟁을 하는 지역,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의 기사를 접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알고 보니 우리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더라고요. 평화적 시위를 보여주는 이 나라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루카셴코의 독재가 어떻게 저렇게 26년간 계속되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지만 무자비한 진압에 곧 시위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태는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유혈 시위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간 벨라루스 야권 지도부 동향과 루카셴코의 사회적 통제수단,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야권의 반정부 시위의 중심 조직이며 정권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7인의 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7인 조정위원회는 8월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나섰던 티하노프스카야가 주도한 기구입니다. 7인의 조정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독일에 머물고 있는 벨라루스의 노벨 문학수상자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지금 독일에 가 있습니다. 망명인지 아니면은 추방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도 7인의 조정위원회의 한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독일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7인의 조정위원회, 이것으로는 선거불복 운동을 이끌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새 야권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렇게
현지에서 밝혔습니다. 그 슈피겔즈라고 하는 독일 그 신문의 독일 잡지입니다. 인터뷰에서 기존 조정위원회는 더 이상 없다 라면서 위원회 구성들은 투옥이 돼 있고 국외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원의 이름이라든가 위원회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고, 위원들 간의 연락은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벨라루스 시위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로만 반다렌코의 추모 행사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시위의 열기는 식지 않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주말마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변함없이 루카센코 자진하야, 재선거 실시, 구속자를 석방하라. 하루에 체포되는 시위자가 많을 경우는 한 300명 정도 되고, 좀 시위가 큰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루카센코는 반정부 운동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했던 말을 통해서 이번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독재자 루카센코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 속에서 그의 독재 체제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무조건 잡혀간다. 정부 비판에 금지했다고 그럴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언론 자유의 탄압이에요. 국민들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뭐 집회라든가 또는 뭐 출판이라든가 이러한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인권을 이 말 속에서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 혹은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타국의 인터넷이라든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외부와의 일체 소통, 통신 등을 차단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찰에게 요구를 해도 잡혀간다. 경찰이 그렇게 무자비한 무력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시위자가 만약 경찰에게 욕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반항의 조짐을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경찰에게 준 것이죠. 일방적으로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또 거리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안 된다. 박수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그전에는 아마 박수를 쳐서 소리를 내가지고 어떤 시위에 신호를 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코로나에는 보드카를 마시고 사우나하고 운동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게이가 되느니 독재자가 되는 게 낫다. 독일 외무부 장관이 루카센코의 이유의 입장에서 비판하자 게이가 되느니 독재자가 되는 게 낫다. 아마 독일 외무부 장관이 게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외무부 장관이 휘도 베스테벨레라고 하는 이분이 너는 유럽의 최고의 독재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대꾸를 했는데 그때부터 유럽 최고의 독재자 루카센코는 유럽 최고의 독재자, 이렇게 딱지가 옵니다. 영국은 헌법이 없는 원시국가다. 루카센코의 눈에는 불문법을 가진 영국에 대해서 원시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의 투표에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표율을 분산하려는 그런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용지에다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 그래서 그 안에 기표를 하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루카센코의 독재는 그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들어있는데, 상당수의 국민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보수적인 그런 과거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국민들은 루카센코를 지지하는 그런 계층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뭐 야권의 거리 시위에 대해서 맞불 시위를 하는 그런 친 루카센코 정권의 인사들도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독재 체제가 쉽게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체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악용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루카센코가 한 저런 몇 마디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는 스웨덴 광고회사 대표가 비행기로 리투아니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친구와 같이 벨라루스의 민스크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고민형을 비행기에서 살포를 합니다. 800여 개의 고민형을 싣고 와가지고 상공에서 낙하산을 내려서 살포를 하는데, 거기 이제 글씨를 이렇게 씁니다.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벨라루스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이러한 라벨을 붙여가지고 인형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수도 민스크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국경수비대 수비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시키고 공군사령관을 해임시키고 또 스웨덴에 항의를 해서 스웨덴 외교관을 추방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벨라루스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이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도 해임이 되고, 또 인형을 주워서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수색해서 수배해서 잡아가지고 7년형을 주었다. 그런 그 얘기도,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게 했겠습니까? 벨라루스에서는 국회의원이 예전 루카센코가 농장에서 기르던 말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루카센코가 구소련 시절에 집단 농장장을 했기 때문에 농장의 말과 같은 존재다. 국회의원이. 그런 소문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 국회의원은 전체 110석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2019년에 무소속의 89명, 나머지 4개 정당, 구소정당의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루카센코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회는 국민이 선출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인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독재자의 독재 수단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이름뿐인 국회가 벨라루스의 국회다. 국회도 아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아주 전형적 독재기구로 전락한 형식만의 의회. 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또 야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집권당도 없다고 합니다. 야당이 없으니 그에게 대적할 만한 유력한 정치인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당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권력 분산을 막고 모든 권력의 추가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그 대신 무소속이 대부분이고 뭐 군소정당이 있긴 하지만 형식상에 불과하고, 결국 루카센코의 영향하에 있는 거수기 없습니다. 무소속이 곧 여당인 기형적인 조직이 아닐 수가 없는, 루카센코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오묘한 그런 가증스러운 독재자의 수법, 의회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에서와 똑같은 KGB라는 강력한 친위 정보기관, 비밀 정보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반독재 정치인은 물론 정권 비판 인물 등은 무조건 체포하여 탄압하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이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추방하거나 뭐 이렇게, 선거에서 80%의 지지가 나오게끔 뭐 이들이 비밀리에 뒤에서 공작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유력한 대항마가 나올 수 없고, 지난번에도 세르게이 티하노프스카야가 유력한 야권 후보였었는데 선거 몇 달 전에
반정부 인물로 체포가 되는 바람에 그 부인인 티아노프스카야가 흰색을 사랑하는 동부슬라브 민족 벨라루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유럽 여행하면서. 최근에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22살 먹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일간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었죠. 뭐 독재자들에게는 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2018년 미스 벨라루스에 입상한 그런 여성이 마리아 바실리에프라는 여성인데 최연소 의원으로 지역구에 당선됩니다. 루카셴코하고 나이 차는 43세. 루카셴코는 현재 65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운화에 공헌했다고 훈장도 수여하고 국회의원, 최연소 국회의원을, 그것도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선을 시켰는지, 과연 이 여성이 능력이 있어서 선거에 뽑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고, 또 루카셴코는 1975년 결혼한 그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주치의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주자주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타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도 사고 있는데, 이름은 니콜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2009년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그 러시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메드베데프가 황금으로 만든 총을 니콜라이에게 선물했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